자, 주말 과제로 나갔던 시험지 중3 1학기 제곱근부터 곱셈공식 활용까지, 자, 인수분해 전까지 과제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이번 거는 좀 친구들이 배웠지만 개념이 정리가 좀 잘못되어서 답을 제대로 못 찾는 경우도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개념을 같이 한번 정리하면서 천천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답만 찾는 게 아니라, 자, 왜 답이 안 되는지, 답이 되는지 그거를 생각하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9의 제곱근 마이너스 3이다. 우리가 제곱근의 정의가 뭐였냐면,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a가 되면 이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x의 값, 그것을 우리는 a의 제곱근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x는 누가 되었냐? 즉 오른쪽에 있는 수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답을 하면 일반적으로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지만 이것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그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야 되죠. 언제? a가 양수일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a가 양수일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만약에 3이다 그러면 제곱해서 3 되는 수는 양수 플러스를 두 번 곱해도 플러스고 마이너스를 두 번 곱해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일반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지만 a가 만약에 0이라면, 즉 0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0 되는 수, 그런 x는 누구밖에 없다? 0,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의 제곱근이 두 개가 나올 때도 있고 0일 때는 한 개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그런 x는 있나?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2의 제곱근, 즉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수를, 그런 x를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이라 하는데 그거는 없다라고 합니다. 일단 머릿속에 이 제곱근에서 언제 두 개가 나오고 언제 한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언제 없다가 되는지에 대한 거를 잘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습관적으로 그렇게 답을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 마이너스 9의 제곱근, 자, 어떤 수의 제곱근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즉 제곱해서 마이너스 9가 되는 수를 찾아라는 뜻인데, 음수의 제곱근이잖아요. 그거는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3이 아니라 없다가 돼야 맞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 루트 16의 제곱근. 여기서 친구들 헷갈리게 하는 게 뭐냐면, 루트라는 기호를 읽을 때 제곱근 16이라고 읽습니다. 근데 이 수 자체가 루트가 시옷 정치로 나오니까 헷갈리는데, 그럴 때는 루트 16이라는 수를 아예 4라는 수, 즉 제곱해서 16 되는 수가, 즉 루트 16이라는 즉 양의 제곱근,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하나는 양의 제곱근이고 하나는 음의 제곱근인데, 그 중에서 즉 제곱해서 16 되는 수 중에서 양의 제곱근을 루트 16, 제곱근 16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수는 16이 제곱수니까 빠져나오잖아요, 루트를. 그래서 4라는 수로 바꾼 다음에 4의 제곱근, 즉 어떤 뜻? x제곱은 4, 즉 4의 제곱근인 x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해서 4 되는 수는 양수니까 두 개 있어야 되고, 그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라고 적으면 되는데, 4는 2의 제곱이기 때문에 루트를 빠져나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다라고 반드시 제곱근을 물었으니까 이렇게 두 개의 답을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맞다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거고요. 그리고 다른 것도 틀린 이유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 틀린 이유를 학습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3번은 왜 틀렸을까요? 음수의 제곱근은, 이거는 1번이랑 같은 이유죠. 없다가 돼야 되죠. 적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자, 우리가 제곱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면 어떤 말이 나왔을 때 그것이 참인지 것인지 아니면 답이 뭐로 되어야 되는데 엉터리를 적어놓는지, 그것이 내 머릿속에 정확하게 다 들어올 때야 비로소
제곱근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내가 인지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답만 어설프게 이제 찾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제대로 인식하고 이제 그거를 익숙하게 훈련한 다음에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양수에 대한 제곱근은 자 무슨 말이냐, 양수 A의 제곱근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A 역할을 양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의 제곱은 A인데 이 A는 양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제곱근은 당연히 몇 개 나오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2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틀렸을까요? 제곱근은 루트 A다, 즉 2개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만 얘기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반드시 양수의 제곱근은 2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다 2개를 다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만 얘기했기 때문에 아쉽게도 얘는 틀린 이유가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 음이 아닌 수의 제곱근은, 즉 어떤 수 A가 있는데 A라는 수가 음이 아니래요. 그럼 음이 아니라는 것은 음수가 아니니까 뭘까요? 양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양수일 때는 제곱근이 몇 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2개라고 했고 0일 때는 제곱해서 0 되는 수 0 하나밖에 없으니까 1개입니다. 그런데 음이 아닌 수의 제곱근은 모두 2개이다 했으니까 요 경우가 바로 즉 1개인 경우가 있는데 왜 모두 2개이다 라고 했어? 그래서 이 경우를 즉 잘못 얘기한 게 되는 거죠. 0이 아닌 수의 제곱근은 자 A가 양수일 때는 2개이고 A가 0일 때는 1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번 문제 같은 이제 타입을 그 학교 시험이나 어떤 다양한 어떤 테스트지에서 나옵니다. 당연히 제곱근의 개념과 정의, 그리고 제곱근은 어떤 수의 제곱이 A일 때 이 A가 양수일 때는 2개, 0일 때는 1개, A가 음수일 때는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가 된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한 김에 또 친구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뭐를 착각하냐면 9의 제곱근을 구하라. 9의 제곱근. 자, 요거는 방금 얘기했듯이 9라는 양수에 대해서 제곱근을 구하는 거예요. 제곱근. 즉 제곱해서 9 되는 수니까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지. x제곱은 9.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인데 9는 제곱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가 플러스 마이너스 3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이제 두 번째 어떤 친구가 이렇게 딱 적어놓은 거, 이거의 값을 구하라 했어요. 이거의 값을 구하라는 거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처럼 즉 플러스 루트 9를 적어놓은 하나의 양의 제곱근의 값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럼 얘는 제곱을 9가 제곱이니까 빠져나와서 그냥 3이라는 수로 간단하게 바뀌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루트 보인다고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러면 안 된다고. 이건 제곱근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숫자를 그냥 간단하게 하는 문제예요. 그 다음 또 어떤 문제에서 루트 9의 제곱근을 구하라 이렇게 줬어요. 그럼 이거는 무슨 문제다? 결국 제곱근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아까는 9라고 했는데 지금 루트 9라고 해서 혼란을 주고 있는 거야. 그럼 루트 9는 A라는 양수인 거야. 근데 이 수를 일단 간단하게 먼저 만들어야 돼. 그럼 간단하게 만들면 이 수는 그냥 3이라는 자연수인 거지. 3의 제곱근이니까 양수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찾아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예를 들어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을 구하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덥석 미끼를 물고 마이너스 2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러면 안 된다고. 왜? 제곱근은 양수에 대해서만 제곱근을 2개 구할 수 있지 음수에 대해서는 제곱근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음수의 제곱근이니까 뭐다? 없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친구들이 또 요런 실수를 또 좀 하는데 뭐냐면 7의 음의 제곱근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7의 음의 제곱근. 그럼 이거는 뭐냐면 7이라는 수의 제곱근 중에서 음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7은 양수니까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7이 된다고 하면 제곱근은 분명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두 개가 나오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7의 제곱근 중에서 음의 제곱근을 구하랬으니까 이 중에서 음수인 즉 마이너스 루트 7을 최종 답으로 한 개만 선택해서 적어야 되겠죠. 왜? 문제에서 제곱근을 다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음의 제곱근을 구하라고 특정 즉 부호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은 루트 7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 기준은 어떤 수의 제곱근을 구하려면 일단 그 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체크해야 되고 그 수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이면 됩니다. 하지만 제곱수일 때는 빠져나오니까 이렇게 빼내도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제곱해서 9되는 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바로 잡아내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루트가 씌워져 있는데 제곱수다. 그럼 그 수를 간단한 수로 고친 다음에 3의 제곱근을 구하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고 음수의 제곱근을 구하라고 하면 그것은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0의 제곱근은 0, 1개이다 까지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어떤 수의 음의 제곱근을 구하라면 또 음의 제곱근이라는 말 나오니까 또 없다 이러는데 그러면 안 되고 음수에 대한 제곱근은 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왜?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것을 찾아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구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7의 음의 제곱근은 7이라는 양수, 즉 제곱해서 7이 되는 그런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두 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 7의 제곱근 중에서 음수인 수를 구하라는 거기 때문에 음수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양수에 대한 제곱근을 구해서 그 중에서 음수 부호를 가지는 제곱근만 답을 적어라 라는 뜻이기 때문에 7의 제곱근을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은 마이너스 루트 7을 최종 답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양수의 제곱근은 구할 수 있습니다. 음의 제곱근이라는 말만 보고 없다 이러면 안 된다고. 음수의 제곱근을 구하는 것과 어떤 수에 대한 음의 제곱근이라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음의 제곱근은 제곱근 중에서 음수 부호가 붙은 즉 결과값을 찾으라는 얘기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에 대해서 제곱근의 어떤 득과 성질, 개념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해봤고요.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 문제는 루트의 계산에 대한 문제인데 자, A는 루트 5고요. B는 마이너스 루트 7이고요. C는 6입니다. 근데 식을 딱 보니까 자, 이 식을 고쳐보겠습니다. 이 A제곱인데 자, 루트 5를 제곱하면 5잖아요. 이 정도는 5 곱하기니까 바로 10 이렇게 고칠 수 있겠죠. B는 마이너스 루트 7인데 자, 어쨌든 B를 제곱하는 거잖아. 그러면 음수를 두 번 곱해도 이 수는 뭘로 바뀐다? 양수로 바뀐다. 그래서 얘를 넣고 제곱하면 7이 됩니다. 또 이 음수라고 양수로 바꾸면 안 되고요. B 제곱 자체가 7이 되는 거라고. 그럼 앞에 마이너스 6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42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우리가 루트 C의 제곱인데 보통 루트의 제곱은 우리가 계산할 때 무조건 절대값으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절대값 C인데 6을 절대값 씌워봤자 6이니까 그래서 6입니다. 물론 6을 넣어서 선생님 제곱하면 루트 36이니까 루트 36은 제곱수니까 6이라고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 다음 뒤에 있는 요 부분인데 방금 말했듯이 루트 제곱은 이유 불문하고 안에 부호 손대지 않고요. 무조건 절대값으로 바꿉니다. 그럼 결국은 C라는 수를 집어넣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절대값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답은 6이 됩니다. 그러면 6을 여기다 집어넣고 제곱을 해도 마이너스 6을 제곱했으니까 마이너스까지 같이 제곱되는 거잖아. 그럼 36이니까 여전히 이 값은 6이겠죠. 그러면 자, 근데 보면 얘는 빼기로 연결됐고 얘는 더하기로 연결됐고 여기는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연산의 순서, 즉 계산 순서에 의해서 곱하기부터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10 빼기 42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32가 될 거고 곱하기는 따로 먼저 해주면 36이라는 수로 바뀌어 있을 테니까 최종 답은 4라는 답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무리수의 개수를 구하라. 자, 무리수는 손뜻을 하면 루트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파이라는 원주율도 무리수였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배운 루트 2 같은 거, 즉 제곱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수는 루트 2는 무리수입니다. 정수를 찾아라는데 2분의 4 적혀 있으니까 분수다 하고 건너뛰는 사람이 있는데 약분을 해보면 자연수 2가 되는 게 2는 자연수의 부분, 정수 안에 있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분수의 꼴이지만 약분을 해보고 나서 찾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루트가 있다고 해서 다 무리수가 되는 건 아니죠. 왜?
루트 4 같은 경우는 빠져나와서 제곱수니까 2로 바뀌잖아. 그럼 루트가 있어도 이 수는 사실은 즉 자연수인 거야. 즉 무리수가 아니라 유리수에 해당되는 자연수가 되는 거지. 그럼 무리수의 개수를 찾아라는 것은 즉 루트를 빠져나오는 수는 무리수가 아니니까 제외시키고 즉 소수점이 불규칙하게 무한히 가는 즉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소수점이 규칙성을 가지고 만약에 무한히 가면 그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즉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한다. 이렇게 순환소수는 유리수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빠져나오죠. 얼마?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루트를 빠져나와서 2분의 1이란 분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탈락이고요. 얘는 루트가 무리수인데 거기서 1을 뺀다고 해도 무리수입니다. 물론 루트 2 근사값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루트 2는 근사값이 1.414고요. 루트 3은 근사값이 1.732가 되고요. 루트 5는 근사값이 2.236 이 정도의 근사값을 가진다를 알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더 근사값을 아니까 빠르게 크기 비교를 할 때 좋습니다. 어쨌든 2.236 무한히 가는 수인데 사실은 거기서 1을 뺀다고 해도 무한히 가는 즉 순환하지 않는 무한수수이기 때문에 무리수입니다. 0.4는 이것도 무리수입니다. 어떤 걸 지금 페이크로 내고 있냐면 사실은 루트 0.4는 못 빠져나오니까 무리수인데 0.04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는 루트 안에서 0.1을 소수는 제곱하면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제곱수로 바뀌니까 루트를 빠져나옵니다. 즉 이것이 100분의 4였으면 4도 제곱수고 100도 제곱수니까 루트를 빠져나와서 유리수가 되는데 즉 소수점 한 자리의 수로 즉 제곱수가 아닌 수로 적어 놓다 보니까 얘는 못 빠져나오니까 무리수 그대로 즉 무한히 가는 무한소수의 어떤 값을 가지게 됩니다. 얘는 루트 4는 2니까 더하면 3과 2를 더하면 5로 바뀌는 수니까 당연히 아니고요. 파이는 이미 우리가 원주율이니까 무리수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페이크로 내는 게 뭐냐면 여기다 옆에다가 3.14를 딱 적어놔요. 3.14는 우리가 과거에 파이의 근사값으로 사용했던 숫자지만 원주율의 근사값으로 사용했지만 지금 현재는 소수점 두 자리의 수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100분의 314니까 유리수입니다. 만약에 파이라고 안 적어 놓고 3.14 점점점 해서 무한히 가는 이런 소수로 적어 놨다면 요거는 이제 파이를 무한소수를 즉 점점점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리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자, 그래서 우리가 무리수의 개수는 1개, 2개, 그 다음에 3개. 그래서 3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무리수의 개수를 우리가 파악을 해봤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 오는 것을 모두 고르면 1과 3 사이는 무수히 많은 정수가 있다. 수직선을 그려보면 되겠죠. 1이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는데 이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정수가 있다. 정수? 정수는 이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즉 유리수나 무리수는 이 사이에는 유리수, 무수를 합친 실수는 무수히 많아요. 유리수도 무수히 많고 무리수도 무수히 많이 있어요. 즉 공간이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그 사이에는 수없이 많은 유리수와 수없이 많은 무리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수는 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서로 다른 두 정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두 정수가 달라요. 그럼 이 사이에는 1.1도 있고요. 1.11도 있고요. 1.112도 있고요. 1.111도 있고요. 1.1111도 있고요. 즉 소수점을 점점 더 증가시키면서 이 사이에 있는 수많은 수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끝없이 많은 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수없이 많은 유리수도 있고 수없이 많은 무리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뭐 고상한 용어로 유리수, 무리수의 조밀성. 그래서 조밀하게 무수히 많이 모여있다. 그런 뜻인데 어쨌든 실수의 조밀성.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 즉 유리수도 무수히 많고 무리수도 무수히 많다. 그래서 이 말은 맞다. 3과 루트 7 사이에는 루트 3과 루트 7 사이에는 루트 3과 루트 7 사이에는 자 간격이 떨어진 두 개의 수가 있으면 그 사이에는 뭐라고? 무수히 많은 유리수도 있고 무수히 많은 무리수도 있다. 유리수, 무리수가 다 무수히 많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유리수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거짓말이고요. 그
모든 실수는 각각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한다. 그래서 수직선 자체가 실수로 구성된, 즉 유리수만으로 수직선을 가득 메울 수 없어요. 유리수 가득 메우고 거기에 무리수인 루트 2도 이 사이에 끼어 있고요. 그 무리수 없이 많은 무리수들도 다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수, 무리수를 합쳐서 우리는 수직선이라는 실수로 된 어떤, 즉 오른쪽으로 가면 크고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고 가운데가 0인 그런 어떤 양수, 0, 음수로 된 어떤 수 체계를 우리가 구성하게 되는데, 모든 실수는 수직선 위의 점에 대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 돼요. 그 다음 수직선은 정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 수직선을 정수만으로 메울 수는 없죠. 왜? 0.1 자리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루트 2 자리는 누가 메워? 그래서 정수에 대응하는 점으로 메울 수 없습니다. 수직선은 뭘로 구성된, 즉 실수로 구성된 수들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 그것이 수직선이다 라고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수책에 대한 부분과 관련된 문제니까 기억해 두고요.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이제 무리수를 콤파스와 자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네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자주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1인 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2가 되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즉 이웃하는 두 변을 제곱해서 더하면, 예를 들어 a이고 b고 c라고 하면, 즉 a 제곱과 b 제곱을 더하면 c 제곱이 됩니다. 좀 다르게 말하면 a 제곱과 b 제곱을 더해서 루트 씌우면, 즉 제곱근 계산에 의해서 c는 즉 이렇게 양수인 길이기 때문에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제곱근이 두 개 나오는데, 왜 어떤 수를 제곱해서 c제곱이 값이 어떤 a라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값이 될 때, 즉 c는 두 개가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하지만 길이기 때문에 플러스만 우리가 c의 값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빗변이 아닌 두 변을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씌우면 바로 빗변의 길이가 구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짜리 정사각형을 붙였을 때는 이 길이가 2이기 때문에 여기는 1이 되기 때문에 얼마가 될까요? 얘는 빗변의 길이는 직각사각형 2의 제곱은 4, 1의 제곱은 1 더하면 5, 따라서 길이를 더해서 루트 씌우면 루트 5가 됩니다. 그 다음 길이가 만약에 즉 1짜리 정사각형을 3개를 붙여서 만들었어요. 여기는 3이고 여기는 1이잖아요. 자주 나오는 패턴 좀 기억을 하는 연습을 할게요. 3의 제곱은 9, 1의 제곱은 1 더해서 루트 씌우면 루트 10이 바로, 즉 밑변의 길이가 3이고 높이가 1인 직사각형의 대각선이 됩니다. 물론 그 이외에 밑변의 길이가 만약에 5고, 즉 여기가 어떤 2인 그런 대각선을 구하라 이러면 5의 제곱은 25, 2의 제곱은 4, 29 더해서 루트 씌우면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29가 된다. 이런 식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찾아내면 돼요. 자, 우리가 여기서 좌표를 찾는 방법, 지금 여기서 뭐 하냐면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회전의 중심이, 즉 원의 중심을 찾는 게 중요해요. 어디죠? 바로 요 2라는 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부채꼴의 반지름, 원의 반지름을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뺑 돌립니다. 콤파스를 돌려서 원을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찾는 게 중요하냐면 전체 원의 중심 또는 부채꼴의, 즉 회전하는 호의 길이의 중심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른쪽 원에서는 중심이 2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면 부채꼴을 이렇게 색칠을 해보면 부채꼴의 즉 변이, 즉 만나는 반지름이 만나는 점이 즉 원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이 반지름을 알아내야 되잖아. 그럼 여기 직각삼각형이 보이잖아요. 자, 어때? 1이고 길이가, 인 길이가 3이네요. 3이고 1이니까 제곱하면 9, 제곱하면 1, 10이니까 더하면, 그래서 여기를 루트 10으로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찾아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할 일은 요 길이를 이렇게 원운동을 시키니까 요 길이나 이 루트 10의 길이나 여기서 요까지 2에서 원의 중심에서 요 반지름만큼 간 요 S까지 간 길이가 같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가 당연히 루트 10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2라는 중심에서
루트 10이라는 길이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지. 그래서 이 S의 좌표는 바로 2에서 루트 10만큼 오른쪽으로 왔다. 그래서 2 플러스 루트 10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R은 좌표가 뭘까요? R은 이렇게 부채꼴을 보면 자 중심은 똑같이 2네요. 그리고 이 반지름 루트 10을 이번에는 왼쪽으로 이렇게 가네요. 그러니까 R까지 왔습니다. R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R은 즉 2에서 즉 루트 10이라는 반지름의 길이만큼 뒤로 갔다. 왜? 부채꼴의 반지름은 같으니까 루트 10만큼 뒤로 갔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빼야지. 2 빼기 루트 10 이렇게 잡아내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좀 빨리 하는 걸 배웠으니까 그 다음 이제 이쪽은 좀 더 빨리 해볼까요? 자 원의 중심 어딜까요? 마이너스 4네요. 마이너스 4 그리고 1, 1짜리 루트 2가 되겠네요. 대각선의 길이는. 그러면 이 Q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Q의 좌표는 즉 마이너스 4에서 루트 2라는 길이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4 플러스 루트 2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 P의 좌표는요. 자 중심 마이너스 4에서 자 왼쪽으로 루트 2만큼 갔죠. 이 길이가 같으니까 그래서 4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P, Q, R, S에 대응하는 수를 각각 구하여라 모듈이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를 구하라 하고 나중에 또 이제 응용 문제로 어떻게 나오냐면 선분 즉 RS의 길이는 얼마냐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럼 선분 RS의 길이라는 거는 결국은 요 점에서 요 점까지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수직선에서 길이 구할 때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됩니다. 간단하게 어떤 수직선에서 만약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의 길이를 구하라면 우리가 여기서 2칸 올라가면 0이 있을 거고 3칸 올라가면 3이 있겠죠. 근데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둘 사이의 길이가 항상 나와요. 그래서 3 빼기 작은 수는 마이너스 2 음수를 뺄 때는 부호가 음수가 두 번 있으면 양수로 바뀌니까 계산할 때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5라는 길이가 된다. RS의 길이는 자, 둘 중에 큰 값이 S의 값이니까 2 플러스 루트 10에서 항상 한 개 두 개일 때 괄호하도록 할게요. 빼기 한 개 두 개일 때는 괄호하도록 할게요. 왜? 분배 법칙의 영향을 받으니까 2 마이너스 루트 10 두 개를 빼면 즉 RS의 길이를 구하라면 2 플러스 루트 10 첫 번째 식은 뭐 괄호를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마이너스가 있는 식이 이제 분배 법칙 될 때 부호가 바뀌니까 조심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부호가 바뀝니다. 곱하면 음수니까 양수 루트 10으로. 그래서 최종 길이는 없어지니까 2 루트 10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물론 이 문제는 반지름이 루트 10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루트 10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루트 10이니까 루트 10이 두 개 있으니까 그냥 바로 2 루트 10 이렇게 찾아내면 됩니다. 굳이 빼지 않아도 좀 인식이 잘 되는 친구들은 그냥 이거 두 배 하면 되겠네 이렇게 답을 찾아낼 수 있겠죠. 어쨌든 4개의 좌표를 구해봤고요. 우리가 수직선에서 무리수의 위치를 표현하는 종류의 문제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닌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근데 친구들이 오히려 좀 틀리는 친구들이 좀 많더라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그 다음 문제는 난이도가 약간 C단계로 올라갔는데 그럼 C단계로 올라갔다 하면 당연히 난이도가 조금씩 높아지니까 친구들이 많이 틀리니까 다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 속에서 이제 문제를 파악한다. 그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 제시된 수를 보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동원해서 문제를 이해해내고 즉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야. 힌트를. 자, 루트 A와 루트 3A와 루트 B를 더했는데 4가 된답니다. 근데 좀 읽으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죠. 루트는 일반적으로 두 수가 틀린 루트라면 더할 수가 있다 없다? 그건 없습니다. 요거를 뭐 루트 5 이러는 친구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루트는 안의 수가 다르면 일반적으로 못 더해요. 물론 루트 2랑 루트 8 같은 경우는 더할 수 있습니다. 안의 수를 더하는 게 아니라 루트 2는 루트 2고 루트 8은 4 곱하기 루트 2인데 4가 밖으로 빠져나와서 2 루트 2로 바뀌니까 결국 루트 2에 대한 동류항이 되는 거야. 그럼 루트 2가 한 개 있는데 개수가 1이 생략되어 있거든.
루트 2가 2개 있는 수를 더했으니까 루트 2의 개수가 총 3개가 되니까 앞에 개수끼리 더해서 우리는 이거를 3루트 2라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즉 같은 동요항인 루트는 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닐 경우에는 루트는 더할 수 없기 때문에 답을 적을 때 이런 상태로 그대로 적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읽으면서 친구들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루트인데 자연수의 값이 나온대요. 루트는 일반적으로 더할 수도 없는데 무슨 루트를 더했는데 자연수가 나오지? 여기서부터 의심을 해야 되는 거야. 수학은 계속 생각하고 의심하고 왜 얘가 이렇게 되었지 고민할 때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 그럼 얘가 루트를 빠져나오는 수겠구나. A가 3이면 3, 3은 9니까 루트 9는 3이니까 빠져나와서 3이 되겠네. 그 다음 4니까 얘가 1만 되면 되겠네. 근데 1은 루트 1이 어차피 1이니까 B가 1이 되면 이 수는 1이 되니까 그럼 A가 3이고 B가 1이면 이런 식의 성립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성립하도록 하는 자연수 A, B에 대하여 그래서 정수 부분을 X, 소수 부분을 Y라 하자 이렇게 문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A, B를 찾아서 이 수가 무슨 수인지를 먼저 알아내야 되는 거야. 이 수가. 그 수를 알아내고 나면 정수 부분이 누군지 소수 부분이 누군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라면 예를 들어 1.47이 있어. 그럼 이거는 정수 부분은 얼마지? 당연히 1이지. 소수 부분은 얼마지? 당연히 0.47입니다. 그런데 루트 2가 있어. 정수분은 얼마지? 정수분을 알려면 루트 2의 근사값을 알아야 돼요. 루트 2의 근사값은 1.414인데 이미 자주 쓰는 수니까 머릿속에 기억하면 좋고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 루트 2를 기준으로 작은 수와 큰 수 중에서 제곱수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루트 1의 제곱이라는 수보다는 루트 2는 클 것이고 루트 2의 제곱, 즉 루트 4라는 수보다는 작을 거야. 근데 루트 1의 제곱은 1이고 루트 4는 계산하면 2니까 즉 루트 2라는 수는 1과 2 사이에 있는 수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1. 얼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뭘 알아냈어? 정수 부분이 1이라는 걸 알아냈잖아. 정수 부분이 1이라는 걸 알아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루트 2의 정수 부분은 1이 된 거고 그럼 소수 부분은 어떻게 하는데요? 선생님 0. 얼마 이게 소수 부분인 거야. 근데 이렇게 적으면 이 수가 누군지 구분도 안 되고 보기도 안 좋고 어떻게 적을까? 그래서 머리를 썼습니다. 어떻게? 원래 수에서 정수를 이항시켜서 빼버리면 0.414라는 게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는 소수 부분을 무리수 편법으로 즉 원래 수에서 원래 수 빼기 정수 이렇게 적어주면 소수 부분을 표현하게 됩니다. 루트 2의 소수 부분이니까 원래 수는 루트 2일 거고요. 그 다음 정수 부분이 1이었으니까 그래서 정수를 찾아내서 빼버리면 이 수는 정수가 사라진 즉 소수 부분을 루트와 자연수의 즉 계산을 통해서 표현한 수가 되는 거지. 이것이 바로 소수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루트인데 왜 자연수 4가 되지? A와 B를 생각을 해야 돼. 제곱수가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A와 B를 구했으니까 집어넣고 정수와 소수가 도대체 뭐지? 그거를 찾아내야 되고 그걸 찾아냈다면 이제 x에서 y를 빼서 계산한 결과값을 만들어내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4가 되려면 3을 빠져나오게 해야 되니까 a는 최소 3의 배수가 돼야 돼. 그럼 3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a가 될 수 있는 수는 3 곱하기 1의 제곱, 3 곱하기 2의 제곱, 3 곱하기 3의 제곱 이런 수들이 이 루트 3의를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수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이것만 해도 6이 돼버리거든. 그럼 뒤에 수를 더하면 4보다 큰 수가 돼버려. 그래서 이런 너무 큰 수는 필요 없고 즉 얘를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인 A 즉 3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3이고 B는 1이다라는 확정을 얻게 됩니다. A는 3이고 B는 1이다. 그거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 어떤 수가 나타나나요? 루트 A는 3이니까 제곱하면 3, 3은 9, 9, 2, 18이 되고요. 그 다음 B는 1이니까 1을 제곱하면 1이 되니까 어떤 수냐? 루트 19라는 수가 되고요. 이거 루트 19에 뭐를 찾는 거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찾는 거예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루트 19를 근사값을 찾아야 된다 했지, 정수를 찾기 위해서. 자, 제곱수 중에서 루트 19보다 좀 작은 애가 누가 있을까? 루트 16이 있네요.
그 다음에 4의 제곱,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 큰 수는 루트 25가 있네요. 루트 16은 4라는 수고 루트 25는 5라는 수니까 루트 19는 어떤 4점 얼마 얼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뭐다? 정수 부분이 얼마다? 정수 부분이 4점 얼마니까 4다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자, 소수 부분은 어떻게 구한다? 아까 전에 했던 대로 원래수 루트 19 마이너스 정수 부분 4, 이게 바로 소수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정수분을 x란다 했으니까 자, 이 4가 x가 되는 거고요. 소수분을 y란다 했으니까 이것이 바로 y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질문에서 x에서 y를 빼라고 했잖아. 그러면 x 빼기 y 계산을 해봅시다. x 빼기 y는 x는 4고요. 빼기, 자, 소수분이 항이 두 개니까 괄호하고 즉 소수분을 y 값을 루트 19 빼기 4라고 적습니다. 따라서 분배 법칙을 하면 4 빼기 루트 19 빼기 빼기 3 더하기 4가 되니까 결국 4를 더하면 8 빼기 루트 19라는 값이 x 빼기 y의 값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답이 되겠네요. 정수분과 소수분을 구하는 문제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꼭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중 계산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루트 2 계산했는데 어떤 계산들은 틀린가 볼게요. 자, 곱하기는 루트 안에서 계산해도 됩니다. 자, 루트 안에서 2, 6, 12. 그 12는 제곱수가 누가 있을까요? 자, 제곱수를 항상 생각하라 했죠. 4 곱하기 3. 그럼 4는 제곱수니까 2의 제곱 빠져나가서 2가 되니까 2 루트 3. 자, 얘는 맞네요. 그래서 우리가 제곱수는 좀 외워두세요. 1의 제곱 1, 2의 제곱 4, 3의 제곱 9, 4의 제곱 16, 5, 25, 66, 36, 77, 49, 88, 64, 99, 81. 그 다음 10 곱하기 10은 100. 자, 그 다음 11부터 11의 제곱은 121, 12의 제곱은 144, 13의 제곱은 169, 14의 제곱은 196, 15의 제곱은 225, 16의 제곱은 256, 17의 제곱은 289, 18의 제곱은 324, 19의 제곱은 361, 20의 제곱은 400. 좀 건너뛰어서 25의 제곱은 625. 자, 이런 수들은 자주 계산할 때 쓰이니까 좀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 있으면 계산이 좀 빨라지겠죠. 그 다음 볼게요. 자, 이거의 값을 계산하는데 어떻게 계산할까? 루트 2는 그대로 뒀네. 루트 8을 4 곱하기 2니까 2루트 2로 고쳤네. 자, 그리고 나서 계산을 했는데 무슨 짓을 했을까요? 얘는 지금? 아니, 루트 2가 분모에 있고 분자에 있으면 어차피 얘도 곱해진 수니까 이 수는 약분해서 없애버리면 최종 답은 2분의 1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계산을 잘했어. 루트 2는 그대로 있었고 루트 8만 고쳤으니까. 근데 얘는 분자에 있는 수고 얘는 1분의 2 루트 2라고 생각해야 되는 수고 얘는 분모에 있는 수인데 두 개를 약분해서 없애야 되는데 왜 옆에 있는 루트 2를 분모에다 곱해갖고 4분의 1이라고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엉터리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얘는 자, 루트도 루트 안에서 나눠도 됩니다. 같은 루트니까 루트 안에서 나누면 루트 2분의 18 되겠지. 그럼 약분하면 루트 9가 될 거고 3 맞습니다. 그 다음 얘는 루트 6 나누기 루트 3. 루트 안에서 나누면 됩니다. 루트 3분의 6이니까 루트 2로 바뀌겠네. 루트 2에다가 바뀌었고 루트 2를 곱했으니까 같은 루트를 두 번 곱하니까 제곱이 돼서 빠져나와서 2가 되겠네요. 얘는 이제 유리화시켰네. 분모 분자에 루트 2를 곱해서 밑에는 2로 바뀌고 위에는 3루트 2. 그래서 2분의 3루트 2 유리화시켰네요. 맞게 했네요. 자, 그래서 잘못된 거는 찾았고요.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4랍니다. 이거의 값을 구하라. 그럼 어떻게 구할까? 얘는 루트인데 얘는 루트가 아니잖아. 우리는 계산할 때는 같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왼쪽은 루트를 합치할 수 있으니까 루트 2분의 36 마이너스 x. 근데 오른쪽을 루트로 고쳐야지. 루트 얼마? 16이네. 그럼 루트 안에서 크기를 비교하면 이제 루트는 빼고 2분의 36 마이너스 x는 16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분수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요? 양변에 분모를 곱해서 등식의 성질,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 양변에 2를 곱하면
36 마이너스 x는 16 곱하기 2니까 32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항식해서 계산하면 이 정도는 뭐 36에서 얼마 빼면 30이 되는 거니까 바로 그냥 x는 4 이렇게 잡아내도 되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주면 괜히 긴장을 해요. 뭐지 하면서 우리가 모든 계산은 모양을 같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왼쪽이 루트면 오른쪽을 루트로 만들어서 비교하면 되는 거야. 그럼 비교하기가 좋잖아. 맞지? 루트로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어떤 수가 제곱이 됐을 때 빠져나올 때는 제곱전의 수로 바뀌지만 만약에 어떤 4라는 수를 루트로 바꾸면 오히려 루트 안에 넣을 때는 이 수를 제곱을 해서 넣어버리면 되는 거지. 거꾸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이라는 수를 루트로 고치면 루트 9가 되는 거고 5라는 수를 루트로 고치면 루트 25가 되는 거고 즉 얘가 이렇게 어차피 같은 수니까 이렇게 변신이 되는 거지. 그래서 루트 안으로 넣을 때 루트로 바꿔서 표현할 때는 제곱해서 루트 안에 넣어도 된다. 자연수를 루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9번 문제. 이거는 이제 근사값 찾는 문제인데 루트 2의 값은 1.414 루트 5는 2.236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네요. 루트 10의 값은 3.16이래요. 루트 10의 값은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루트 2를 루트 5를 뭐 했겠니? 두 개 더했겠지 뭐. 아, 더한 게 아니라 곱해서 루트 2, 5 해서 루트 안에서 루트 10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좀 귀찮겠지만 1.414와 2.236을 소수의 곱셈을 세 자리 수의 소점이 있는 소수의 곱셈을 열심히 해서 근사값을 찾아 놓은 것 같아요. 문제에서. 그런데 질문은 루트 2는 알아. 근데 이거를 이 상태에서 그냥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루트 2는 1.414분의 그 다음 루트 5는 2.236 더하기 루트 2는 1.414 요거를 계산해야 되니까 소수의 나눗셈을 초등학교 4학년 때처럼 열심히 막 길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없을까? 근데 루트 뭐를 줬지? 이것만 있으면 루트 2랑 루트 5만 있으면 되는데 루트 10을 왜 줬지? 이 생각을 해야지. 루트 10을 왜 줬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얘를 유리화를 시키면 루트 10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분모 분자에 루트 2를 곱해서 유리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모에다 루트 1을 곱해주고 분자에다 루트 1을 곱해주는데 항이 두 개니까 괄호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면 얘는 2분의가 되고요. 분배법칙을 하면 어떻게 되지? 루트 10이 되고 이렇게 분배법칙하면 얘는 2가 되네. 이렇게 고치니까 루트 10에다가 2를 더해서 절반한 수가 바로 답이네. 그럼 계산하기 쉬울 것 같은데 루트 20은 3.16이니까 거기다 2를 더하면 3.16에다 2를 더하면 얼마? 5.162가 되고 그거를 2로 딱 나눠버리면 그냥 바로 끝에서부터 2니까 2, 1은 2, 2, 3은 6, 그 다음 얘는 위에서부터 나눠야 되겠구나. 밑에서부터 하니까 헷갈리는구나. 자, 그래서 나눠볼게요. 그냥 어떻게? 5.162 나누기 2 그러면 2, 2는 4 얘가 11 되니까 자, 점 찍고 2, 5, 10 그 다음 16 되니까 2, 8, 16 그래서 이렇게 나눠 떨어지네. 마지막 2는 2, 1은 2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581 자, 이렇게 가니까 우리가 이 수를 두 개 더해서 1.414로 나누는 아주 귀찮은 계산을 안 해도 되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거를 그냥 무조건 어려워 보이고 복잡해 보이는데 그 상태에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문제에서 왜 루트 10을 줬지? 분모가 루트 2네? 그럼 뭘 배웠다? 분모의 유리화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유리화를 시킨 다음에 고치니까 루트 10 하나만 이용하니까 문제가 쉽게 풀리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나누어서 답을 내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풀까? 그리고 문제 출제 의도를 따라서 이럴 때는 분모가 루트니까 유리화를 하는 것이 기본이다 라는 것들 기본적으로 배웠던 것들을 사용하면서 문제를 쉽게 만들어 갑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간단히 하나 했으니까 간단히 할게요. 루트 50은 제곱수 누가 있어요? 25 곱하기 2 자, 머릿속으로 빠르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문제를 풀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5 루트 2가 됩니다.
25가 제곱수니까 빠져나와서 그 다음 뒤에 계산할 때 조심할 거는 이 마이너스 루트 3은 제곱이 돼 있는데 괄호 안에서 제곱이 되면 플러스 3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는 붙어 있겠죠 그대로. 그래서 부호는 마이너스고 3입니다. 여기서 실수로 또 제곱이 있는데도 이걸 플러스로 고치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이 제곱은 이 마이너스를 먼저 제곱해서 양수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바깥의 마이너스는 관계가 없어요. 두 개를 마이너스 플러스 고치면 안 된다는 소리야. 제곱이 안 붙어 있었으면 당연히 플러스로 고쳐도 되죠.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0을 고칩시다. 물론 원칙은 루트 2를 이렇게 적어서 유리화시키는 거야. 그럼 분모는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가 되니까 2를 약분시켜서 그래서 5루트 2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제 유화를 안 시키고도 내 머릿속에 10이라는 수는 2랑 5의 곱이다라는 것이 살짝 분해가 되죠. 그 다음 2라는 수는 루트 2가 두 번 있는 수야. 그 머릿속에서 루트 2를 하나 절반을 약분시켜버리면서 루트 2가 남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바로 5루트 2다 이렇게 살짝 암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계산을 하면 5루트 2 빼기 5루트 2는 자, 분배법칙이니까 자리 바꿔도 됩니다. 같은 거는 부호가 다르지만 다른 수는 사라지고요. 남은 수는 마이너스 3만 남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 되겠네요. 그 다음 11번으로 넘어갈게요. A는 이렇고요. B는 이렇고요. 3A 더하기 B의 소수분. 아까 전에 우리 소수분 구하랬는데 기억납니까? 또 나왔습니다. 소수분을 구하려면 그 수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 어떻게 했다? 근사값을 이용해서 정수분을 찾는 거야. 그럼 정수를 찾았으면 원래 수 빼기 정수분. 그것이 소수분이다. 자, 그래서 먼저 A를 세배하고 B를 더한 수에 이 수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계산을 합시다. A를 세배하면 얼마 될까요? 그래서 3A 더하기 B는 A를 세배하면 3을 곱해주면 되니까 3 더하기 6 루트 2가 되겠네요. 그 다음 B를 더한답니다. 자, 더하기니까 굳이 항이 두 개여도 괄호 안 하고 그냥 바로 접을게요. B를 2 빼기 3 루트 2. 만약에다 개수가 마이너스 2 같은 거일 때는 반드시 괄호해야 됩니다. 분배법칙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 그래서 3A 더하기 B라는 수를 계산하면 자,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얘는 3이고 항상 부호까지 같이 플러스 2니까 숫자는 5고요. 그 다음 6루트 2고 플러스 6루트 2 얘는 마이너스 3루트 2. 그럼 계산을 해주면 플러스 3루트 2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수의 소수 부분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 수가 정수 부분이 얼마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루트 2의 근사값을 좀 알아야 계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얘가 얘랑 곱해지면서 숫자가 막 자연수가 하나 올라갈 수도 있잖아. 소수점의 첫째 자릿수가 누군지 둘째 자릿수가 누군지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루트 2의 근사값을 좀 살짝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계산이 빨라져요. 아까 전 루트 2가 얼마였더라? 루트 2는 1.414 정도 되는 수였다. 물론 모르면 선생님 어떻게 찾아냅니까? 우리가 어떤 수를 모를 때는요. 루트 2라는 수를 찾아내는 방법은 이 수를 즉 어떤 수를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를 찾는 거야.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2가 되는 수. 그 중에서 양의 제곱분이 바로 루트 2거든. 그럼 1은 제곱해봤자 1밖에 안 되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제곱수 아까 전에 외웠던 거 떠올려야지. 2에 가까운 수가 되는 수가 누가 있었냐면 아까 전에 15의 제곱이 225였거든. 그 다음 14의 제곱이 196이었거든. 196 다음에 200이잖아. 이거를 소수점으로 가면 1.4의 제곱은 1.96이고 1.5의 제곱은 2.25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어? 루트 2라는 수는 소수점 한 자리를 기준으로 찾아주면 1.4보다는 크고 즉 1.5보다는 작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루트 2는 워낙 자주 나오니까 아예 1.414 정도다. 머릿속에 외우고 있으면 굳이 안 찾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근사값이 어느 정도 될까 하니까 1.41 정도를 세배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다 곱하기 3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3, 4, 12, 3, 1은 3, 3, 4, 12, 10 올라가죠? 3, 1은 3, 4.232 정도 됩니다. 그럼 5를 더했으니까 4.232의 값이 근사값이 대충 얼마 나오냐면 9.232. 자, 등호에다가 양쪽으로 이렇게 점을 하나씩 찍으면 대략 근사값이란 뜻이에요.
9.232가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보다 소수분을 구하려면 정수분을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 정수 부분을 얼마다 9다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여기서 소수분 구하란다고 또 친구들이 우리가 지금 근사값으로 계산했는데 0.231을 적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는 이거는 근사값이라고.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는 루트로 표현된 수의 소수분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무리수인 채로 무수히 많은 소수 부분을 다 표현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소점으로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루트인 채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소수분을 뭐라고 배웠어요? 아까 했는 대로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원래 수 빼기 정수 이러는 거라고. 원래 수가 누군데? 지금 3a 더하기 b의 소수분 구하는 거잖아. 그럼 3a 더하기 b를 계산한 게 누군데? 5 플러스 3루트이랑 이게 원래 수인 거야. 원래 수의 값이 9.23인데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소수분은 0.24이지만 이거는 근사값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루트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적으면 안 되고 정수가 9라는 건 확인을 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소수분을 표현하는 방법은 5 플러스 3루트 2에서 정수 부분 9를 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수 정수끼리는 계산할 수 있으니까 3루트 2 마이너스 4 즉 이 수가 바로 소수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생각해 보니까 아까 3루트 2라는 수가 4.232 정도 되는 수거든. 근데 거기다 4를 뺐으니까 이 수는 0.232 정도 되는 수 맞지? 그런데 틀린 점은 얘는 근사값으로 대략 찾은 거지만 얘는 무리수를 루트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소수 부분을 루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근사값이 아닌 즉 무리수 표현법으로 표현을 해냈다. 이것이 정확한 소수 부분을 찾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루트 2 빼기 4가 답입니다. 그래서 소수 부분을 찾는데 아까 전에 문제보다는 숫자를 더하고 근사값을 찾고 하는 것을 좀 더 복잡하게 문제를 줬죠. 그래서 문제 난이도는 우리가 지금 현재 푸는 것은 중간 정도 난이도 레벨의 문제를 가지고 연습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이런 거에 적응하고 나서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난이도를 높여서 많이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연습밖에 없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문제. 간단히 아니라 이런 거 처음 보는데요. 자, 처음 보면 처음부터 그거를 뭐 탁 인지하고 잘 풀면은 그런 애들을 우리가 영재 또는 뭐 천재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도대체 루트를 이렇게 많이 적어놓는데 이걸 간단히 하는데 도대체 뭐 하라는 거지? 자, 우리가 초등학교 눈의 시각으로 보자고. 이 수는 뭐야? 그냥 분수인 거야, 분수. 분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분수의 성질이라는 게 있어. 분수의 성질이 뭔데? 등식에서 등식의 성질이 양변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영리하는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처럼 분수는요. 어떤 2분의 1이 있으면요. 분모 분자에 만약 3을 곱했다. 6분의 3. 그래도 약분하면 다시 돌아갑니다. 이거를 2를 곱했다. 12분의 6. 약분하면 2분의 1 같은 수예요. 얘를 다시 즉 3으로 나눴다. 그럼 3, 4, 12, 3, 2, 6. 계속 같아요. 즉 분수의 성질에서 중요한 거는 분모 분자를 같은 수로 즉 곱하거나 나누어도 물론 나눌 때 0은 제외입니다. 분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1 더하기 2분의 1분의 3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물론 이거를 푸는 방법은 즉 3, 이 가운데 분수 분자의 경계가 나누기 기호이기 때문에 나누기 이 둘은 계산을 해버리면 2분의 3이 되니까 요거를 곱하기 역수로 고쳐서 그래서 약분하고 답은 2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분수의 성질을 이용해 볼게요. 분모가 2분의 1 할 때 2가 분모 역할을 하는데 또 분자가 3이니까 1 더하기 2분의 1이 이 전체 분수에서 분모 역할을 또 하게 돼. 분모가 2가 분모인데 1 더하기 2분의 1이 또 분모가 되니까 여러 번 분모가 중복되어 나타나니까 즉 머리가 헷갈리는 거야. 그럼 제일 밑에 있는 분모를 하나 없애버리자. 어떻게? 전체 분모 분자라고 보고 분모 분자의 제일 밑에 있는 2를 한 번씩 곱해버리는 거지. 분수의 성질을 이용한 겁니다.
그러면 2가 이렇게 곱해지면 2일은 2가 되고 이렇게 곱해지면 1이 되고 더하면 3이 되겠네. 그리고 위에는 2, 3은 6이 되겠네. 분모 분자에 제일 밑에 있는 분모를 한번 곱했더니 즉 분모가 쭉 여러 번 중복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수가 하나의 분수로 깔끔해졌네. 이러니까 약분을 딱 해버리니까 답이 바로 2가 나오겠네요. 됐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방법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풀이 과정을 적어보면 먼저 이게 분수가 하나 있는데 그 위에 중복된 분수가 하나 더 있고 또 중복된 분수가 하나가 더 있네. 이거를 다 손대면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손대냐면 한 번은 기억해 두세요. 자, 제일 위에 분수는 손대지 않고요. 몇 칸만 필요하냐면 한 칸, 두 칸, 그 두 칸짜리 분수 하나만 계산을 할 거예요. 다른 거는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에 루트 2는 원래 있는 그대로 적어두고요. 저 네모 안에 들어있는 것만 이제 계산을 해서 여기다 적을 거야. 여기다가. 어떻게 적느냐? 방금 배운 대로. 즉, 분모 분자에 제일 밑에 있는 분모를 하나 없애주기 위해서 루트 2를 곱하는 거야. 분자에 루트 2를 곱하는 거야. 자, 이제 적어볼까요? 이렇게 곱하면 2가 되고 이렇게 곱하면 1이 되네. 따라서 분모에 3을 적으면 되네.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루트 2니까 자,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줬더니 처음에는 한 칸, 두 칸, 세 칸이었는데 한 칸, 두 칸으로 바뀌었네요. 그러면 한 번 더 사용을 하는 거야, 이 방법을. 그래? 그럼 제일 밑에 분모를 한 번 더 없애자. 그러면 전체 분모에 괄호를 하고 분모에 3을 곱해주고 분자에 3을 곱해주자는 거지. 그러면 이 분배법칙 이렇게 해주면 3루트 2가 되고 분배법칙 이렇게 해주면 루트 2가 되고 플러스 루트 2가 되고 위에는 3이면 3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3루트 2 더하기 루트 2는 4루트 2분의 3이 되겠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분모 분자에 루트 2를 곱해서 유리화는 시켜줘야지. 그래서 계산해주면 4 루트 2 루트 2는 2니까 곱하면 8분의 위에는 3 루트 2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하나의 어떤 분수 형태로 표현이 되었네요. 자, 이렇게 분수의 성질과 유리화를 이용해서 이렇게 복잡한 분수 형태의 루트로 되어 있는 식을 유리화를 완료해서 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한두 번 연습해서 익히세요. 언제 나와도 예전에 풀어봤어? 풀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친구들이 잘 틀리니까 C형이에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전개해라. 자, 보시면 공식 딱 세 가지밖에 없죠? 뭐 있어요? 합의 제곱은 자, 어떻게 하더라? 앞에 A는 제곱해주고 자, 곱해서 몇 배? 2배. 둘 다 양수니까 플러스 2AB. 자, A가 B가 음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보이는 음수 부호가 없으니까 어쨌든 두 수를 곱해서 2배에서 적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뒤에 거는 B의 제곱. 제곱이기 때문에 얘랑 얘는 무조건 답이 양수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곱셈 공식 중에 또 뭐 있었어? 차의 제곱은 하나는 양수가 하나는 음수 부호가 보이네. 따라서 A제곱 가운데 양은 마이너스 2AB. 뒤에는 무조건 플러스 B제곱입니다. 제곱하면요. 근데 친구들이 또 이런 경우 선생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제곱 이런 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앞에 있는 애를 A라고 생각하는 거야. 뒤에 있는 애를 B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제곱하고 제곱하고 가운데는 두 개 곱해서 2배만 하면 돼. 그럼 이걸 제곱하면 어차피 마이너스는 제곱 해봤자 양수니까 이렇게 되고요. 두 개를 곱하면 음수가 곱해졌으니까 부호는 양수로 바뀌고 2배 하니까 2AB가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B를 제곱하면 자, 뒤에 부분 제곱은 무조건 양수, 부호는 양수로 적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랑 사실은 같은 식이었어요. 실제로 얘를 마이너스를 묶어내고 이렇게 분배법칙 한 다음에 이 전체 식을 제곱을 해버리면 어차피 이 마이너스는 제곱되면서 플러스로 바뀌어버리고 결국은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되니까 즉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라는 식과 같은 식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식이 뭐였죠? 합차공식이었지? 자, 합차공식은 제곱 빼기 제곱으로 식을 적어주면 된다. 왜? 가운데 항이 사라지니까. 왜? 이렇게 하면 AB인데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AB니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의 부호가 달라서 사라지니까 제곱 빼기 제곱입니다. 근데 합차공식은 뒤에 거 부호가 마이너스입니다. 왜? 얘는 플러스 B고 얘는 마이너스 B니까 곱하면 음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얘들은 무조건 플러스예요. 합의 제곱과 차의 제곱에 나오는 뒤에 부분은.
그 이외에 어떤 식으로, 즉 개수가 만약에 이렇게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나오잖아. 개수가 1이 아닌, 또는 부호도 막 섞여서 나오잖아. 뭐 어떻게 했더라? 자, 앞에 이 창부터 계산하는 거지. 제곱해주면 6x제곱. 그 다음 가운데 항 어떻게 하지? 가운데 항이란 거는 1창인데, 자, 내항과 외항 두 군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곱하면 3x, 곱하면 마이너스 8x 두 개를 더해주면 한 번에 마이너스 5x 이렇게 적어버리고요. 그 다음 상수는 상수끼리 곱해서 양수 곱하기 음수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적어주면 끝나는 거였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예제 문제를 풀어봤어요.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곱하면 x제곱, 내항은 마이너스 2x, 외항은 플러스 3x 더하면 플러스 1x, 숫자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6.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2x, 3x 곱하면 6x제곱 이창이고요. 자, 내항은 마이너스 부호고 3xy, 항상 부호, 숫자, 문자의 곱을 알파벳 순서대로. 그 다음 이렇게 곱해주면 숫자는 4xy, 마이너스 3xy인데 4xy니까 두 개 더하면 플러스 1xy인데 이런 생략하고 xy만 적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y와 2y를 곱했으니까 부호는 음수고 숫자는 2고 y가 두 번 곱해졌으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곱셈 공식 기초적인 계산 연산 연습 하나 해봤고요. 난이도가 이제 조금씩 높아지겠죠. 이거는 뭘까? 잘 보니까 부호가 좀 이상해 보이지만 앞에 게 A라고 생각하고 뒤에 게 B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앞에 거 B는 부호가 같고 뒤에 거는 부호가 다르네. 그럼 뭐지? A 더하기 B, A 빼기 B. 자, 앞뒤 두 순서가 바뀌어 있지만 합차공식입니다. 합차공식은 뭐라고?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뺀다. 그럼 앞에 거 마이너스 4분의 1x를 제곱하면 16분의 1x 제곱이 될 거고, 뒤에 거 9분의 1y 제곱을 한 다음에 합차공식이니까 무조건 뺀다. 그래서 이것이 이 문제의 답이 됩니다. 그게 아니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산해서 동량 계산하면 가운데 항이 사라지면서 이런 답이 나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 이제 부호가 좀 바뀌어 나와도 앞에 거는 같고 뒤에 거는 부호만 다르네? 그러면 합차공식인 거야. 그러면 합차공식은 제곱, 마이너스 제곱, 제곱, 마이너스 제곱, 제마제 공식, 별명이 뭐 제마제 공식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곱 빼기 제곱이다. 머릿속에 기억을 해줍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문제. 전개했을 때 값을 찾는 거네. A 더하기 B 제곱이네. 그럼 바로 전개하자. 어떻게 되지? 4x 제곱. 자, 곱해서 2배. 그럼 2x에다 a를 곱했으니까 2ax. 2배 했으니까 4ax가 되겠지. 그 다음 뒤에 거 플러스 a를 제곱했으니까 플러스 a 제곱이 되겠지. 자,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나오네요. 비교만 하면 되겠네. 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4ax가 마이너스 20x니까 그 4a가 마이너스 20이 되려면 a는 얼마다? 마이너스 5다. 자, a가 마이너스 5면 여기다 넣고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25잖아. 부호는 플러스 b니까 그럼 b는 그대로 플러스 25가 그대로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a와 b 합을 구하래. 그래서 a와 b를 더해주면 25랑 마이너스 5를 더했으니까 두 개의 합은 플러스 20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이 값을 주고 이거의 값을 구하라. 그래서 약간 갑자기 4차식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요, 선생님? 이런데 우리가 차가 나는 연습해 볼게. 힌트가 뭐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힌트라는 거야. 이 모양이 나오면 뭐다? 즉 0으로 바꿀 수 있다. 물론 다르게 생각하면 x제곱 빼기 2x는 5를 이항시키면 얘는 5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뭐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x제곱 빼기 2x라는 걸 힌트로 준 이유가 요 모양이 나오니까 문제를 풀 때 사용해야 되니까 주는 거야. 그럼 지금 4차식을 4개를 다 전개하고 그래서 4창을 만들어 놔버리면 이 모양이 안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번에 4차식을 만들어서 푸는 게 아니라 즉 두 개씩 짝을 지어서 즉 x제곱 빼기 2x가 나오는 어떤 그런 식을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곱하기는 순서 바꿀 수 있거든. 근데 얘랑 얘를 곱해주면 x제곱 빼기 2x가 나오거든. 이거 나오는데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곱해주면
x제곱에 플러스 1x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x가 나와. 아, 이렇게 짝을 지어서 두 개를 적어보는 거야, 먼저. 한 번에 4차식을 적는 게 아니라. 그러면 1번식을 계산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고 곱하기 2번식을 계산하면 x제곱. 계산이 헷갈리면 이렇게 두 개를 별도로 빼서 계산해 보세요. x제곱 1x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2x 1하고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되겠네. 자, 이렇게 고쳤더니 자, 이거를 전개를 또 하면 안 돼. 전개하면 복잡해져 오히려. 우리가 왜 이 힌트를 사용하려고 일부러 두 개 짝을 지은 거야.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막 계산하면 오히려 답이 나오다가도 꼬여버립니다. 안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스톱해야 돼. 자, 그래서 생각해보자. x제곱 마이너스 2x가 누굴까? 여기 딱 보면 있지. 얘만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는 5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럼 이걸 통째로 5로 바꿔버리는 거지. 5 곱하기. 얘는 통째로 얼마로 바꿀 수 있다고? 5로 바꿀 수 있다고. 아, 그러면 5로 바꿔버리니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계산은 5 곱하기 5 빼기 3. 얘는 2니까 최종 답은 얼마다? 10이구나. 아, 이 4차식을 계산한 값은 10이구나. 요 조건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으라는 뜻입니다. 얘를 막 다 곱해서 4차식을 만들어 놓고는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러면 안 되고. 또 요거는 또 나중에 이제 인수분해를 배우고 있지만 막 x를 구할 수 있는 식이 주어지기도 해. 그걸 구해서 넣어서 푸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은 문제의 모양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푸는 연습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왜 이런 힌트를 줬을까? 그럼 이 힌트를 사용하려면 분명히 이 문제 속에 이 모양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디를 손을 대서 바꾸면 저런 모양이 나올까? 어떻게 짝을 지어서 곱하면 저런 2차식이 나올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즉 문제에서 제시된 단수와 연결된 풀이를 떠올리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문제를 보는 안목이 생기게 돼요. 되겠어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문제 넘어가서 그냥 제곱하면 되겠네. 자, 좀 빠르게 할까요? 이거 제곱하면 4x제곱 똑같죠? 자, 이거 두 개 해서 곱하면 2하고 라지 ax인데 두 배 있으니까 4ax. 그럼 여기 있는 b가 바로 뭐야? 4ax랑 같아야 되는 거네. 그 다음 a제곱. 그럼 이게 바로 a제곱이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제곱근에 의해서 a제곱이 9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아, a는 제곱해서 9 되는 수니까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이 가능하겠네요. 그럼 여기서 a가 두 가지가 된다면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4ax가 b인데 그럼 b도 두 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을 두 가지를 찾아야 돼. 첫 번째는 a가 3일 때 3을 여기다 넣어주면 12x니까 플러스 bx는 12x가 되니까 12가 돼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a가 마이너스 3이 되면 마이너스 12x니까 b는 마이너스 12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a, b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래서 양수다고 조건을 안 줬으니까 음수다라고 조건을 안 줬으니까 나오는 거를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래서 두 가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3, 12 또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 3, 12는 5번에 있고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는 3번에 있네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번,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개해서 이제 푸는데 살짝 제곱근을 이용했다. 이 정도. 그래서 18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아, 이건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네요. 또 2차식을 이용해서 4차식 구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했다? 한 번 더 빠르게 연습하시다. 이거 딱 보니까 x제곱 더하기 6x의 값은 얼마다? 2다. 이거 이항시키면 맞지? 그럼 밑에 식을 x제곱 더하기 6x로 만들어야 돼. 근데 어떻게 하면 x제곱 더하기 6x가 될까 보면 플러스 1과 플러스 5를 짝지으면 6이지. 플러스 2와 플러스 4를 짝지으면 6이지. 즉 1차항의 개수를 상수항을 합친 게 바로 1차항의 개수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2x, 이렇게 4x 합쳐서 6x 되잖아. 아, 그래서 짝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나왔니? 이렇게 1번씩 짝 찍고 이렇게 2번씩 짝 지으면 되는 거야. 1번씩을 정리해서 적으면 x제곱 1x랑 5x니까 플러스 6x 되고 1 곱하기 5니까 플러스 5 됩니다. 근데 2번씩은 x제곱 되고 2x랑 4x니까 플러스 6x 되고 2랑 4니까 플러스 8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위에서 어떤 단수를 알고 있지? x제곱 더하기 6x가 2라는 단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2로 바꿔버리는 거지. 그럼 2 더하기 5니까 여기는 7 되고 얘는 2 더하기 8이니까 얘는 10 되겠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70이 되겠네요. 지금
거의 뭐 앞에서 어떤 문제, 쌍둥이 문제가 하나 더 출제가 됐네요. 그래서 문제은행에서 랜덤으로 출제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변형 문제로 또 출제되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간단한 정량식에서 x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의 합을 구하라. 그럼 x제곱의 개수 찾아야 되고요. x의 개수 찾아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2차식이 1개, 제곱식이 또 1개, 또 2차식이 1개, 3개의 식이 있네. 계산 다 해야 하는 얘기네. 자, 계산할 때는 중간에 끊어서 하지 말고 풀로 적습니다. 전체식 이꼴 이러는 거야. 얘는 보니까 뭐지? 합차공식이니까 바로 할까요? 제곱 빼기 제곱. 끝났고요. 얘는 제곱이네. 근데 앞에 2가 있으니까 플러스 2는 그대로 곱해져 놓고 제곱만 정리할게요. 차의 제곱이니까 앞에 거 제곱하면 9x제곱이고 곱해서 몇 배? 2배. 마이너스 6x고 뒤에 거 제곱하면 무조건 플러스고 1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뒤에는 마이너스가 또 앞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괄호는 전체를 해줍니다. 분배 법칙 해야 되니까. 자, 계산하면 2창은 6, 7, 42x제곱이 되고요. 1창은 내항의 곱은 35x. 그 다음 외항의 곱은 마이너스 18x. 자, 두 개를 계산하니까 얼마가 돼? 17x가 되겠네. 플러스 17x. 그 다음 상수는 5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겠네. 자, 이제 싹 다 괄호 풀어버리고 동료항끼리 계산할게요. 자, x제곱 2창 마이너스 1은 상수항. 그 다음 2를 분배법칙 해야 되니까 2, 9, 18x제곱이 되고요. 2 곱하기 마이너스 6x는 마이너스 12x 되고요. 2 곱하기 1은 플러스 2 그대로 적으면 될 거고. 자, 이건 분배법칙하면 마이너스 42x제곱 되고 분배법칙하면 마이너스 17x가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분배법칙하면 플러스 15가 되겠네요. 자, 이제 차수끼리 계산할게요. 동조항끼리. x제곱 그 다음 18x제곱 x제곱 18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2x제곱. 자, 이렇게 동조항입니다. 그러면은 19에서 마이너스 42를 뺐으니까 즉 개수끼리만 계산하면 되죠. 그럼 42에서 19를 빼면 23이네. 근데 이제 음수가 즉 마이너스가 42니까 마이너스 23x제곱. 자, 이렇게 계산되겠죠. 그 다음 1창은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7x 그럼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7이니까 마이너스 29x가 되겠네. 마이너스 29x가 되겠네요. 그 다음 상수항은 마이너스 4 플러스 2 계산하면 마이너스 2인데 15를 더했으니까 플러스 13이 되겠네.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자, 질문에서는 뭐냐면 x제곱의 개수 얼마지? 마이너스 23 x의 개수 마이너스 29 그 두 개의 합을 구하랬으니까 더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52 어쨌든 이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5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문제 풀이했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리화해라. 기본 문제죠. 뭘 이용해서 유리한다? 자, 우리가 루트가 한 개만 있으면 분모를 유리하면 분모 문제 켈레인 루트를 곱해서 즉 2분의 루트 2 이렇게 적으면 끝나는 거예요. 분모가 루트가 아닌 수로 바꿔주는 거, 유리수로 바꿔주는 게 분모에 유리합니다. 근데 분모가 이렇게 항이 두 개가 있어. 하나는 루트가, 하나는 루트가 아닌 수거나 둘 다 루트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무슨 공식을 이용해서 유리해야 된다고? 합차 공식. 따라서 켈레인 루트 2 플러스 1의 켈레인은 루트 2 마이너스 1이니까 위에도 괄호하고 항상 루트 2 마이너스 1을 분모 문제에 곱해줍니다. 그럼 합차 공식이니까 루트 2의 제곱 2 빼기 1의 제곱 하니까 분모는 1이니까 안 적어줘도 되고요. 위에는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면 최종 답은 루트 2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요. 예를 들어서 하나를 더 연습을 해보면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2를 유리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누구를 곱한다고? 켤레 합차공식을 이용하니까 무조건 오른쪽에 루트 7 루트가 두 개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루트 7 더하기 루트 3을 곱해주고요. 위에도 루트 7 더하기 루트 3을 곱해줍니다. 분모는 7 제곱하면 7 되고요. 빼기 3 4분의가 되고 분자는 이제 분배 법칙을 하면 루트 14 더하기 루트 6
얘들은 제곱수가 없으니까 못 빠져나오니까 그냥 이대로 적습니다. 복잡해도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계산하면 n 누굴 곱해주면 되니? 켈레인 루트 3 플러스 루트 2를 곱해주면 되겠지. 루트 3 플러스 루트 2를 곱해주면 되겠지. 항이 하나니까 괄호는 안 했습니다. 그냥 곱하면 되니까. 밑에는 3 빼기 2니까 1이니까 안 적을게요. 그럼 분자만 계산하면 되겠네. 전개해주면 2 루트 3 더하기 2 루트 2. 얘가 끝이네. 더 이상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 없으니까 이대로 적습니다. 그 다음 얘는 켈레인 3 플러스 루트 8의 켈레인 3 마이너스 루트 8을 곱해야 돼. 근데 그 전에 뭐 8은 4, 2, 8이니까 4가 제곱수잖아. 그래서 얘를 먼저 고칩니다. 뭐라고? 2 루트 2라고 고칩니다. 그런 다음에 3 플러스 2 루트 2의 켈레인 뭐를 3 마이너스 2 루트 1을 곱해줍니다. 물론 안 고치고 계산해도 관계없어요. 계산만 안 틀리면 되니까. 자, 그렇게 해주면 이런 제곱하면 9고 n 제곱하면 8이니까 분모는 1이니까 안 적고요. 위는 1 곱하기 3 빼기 2 루트 2니까 최종 답은 3 마이너스 2 루트 2. 얘가 그대로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유리화시키는 거는 기본 계산이니까 연습하면서 안 틀리도록 하고요. 넘어갈게요. 자, 세수를 큰 것부터 차례로 써라. 뭐 하라는 얘기지? 수를 간단하게 해서 크기 비교를 하라는 뜻이네요. 자, 그래서 이거 크기 비교하겠습니다. 유리화시키는 거는 직접 하면 되고요. 좀 빠르게 가볼까요? 유리화 안 시키고 바로 할게요. 분모가 공동분모니까 이거 분의 이거 더하기 이거 분의 이거. 그런데 이거 분의 이거는 루트끼리 약분이 되네. 그래서 바로 루트 2 이렇게 나오고요. 9는 3 곱하기 3이잖아. 3은 루트 3이 두 번 있는 수거든. 그럼 루트 3을 하나 약분시켰다고 보면 3은 그대로 있고 루트 3 하나가 루트 3이 약분되어서 루트 3 하나만 남는 거야. 그래서 바로 3루트 3 이렇게 약분시키면서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보면 친구들이 이상한 계산을 하는데 분모가 하나의 항이고 분자가 항이 두 개면 공통분모니까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모가 이렇게 두 개의 항이고 분자가 하나의 항인데 이상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약분해서 루트 2 이렇게 해서 약분해서 루트 3 이런 계산은 없습니다. 우리가 분모가 항이 두 개일 때는요. 얘는 약분이 안 됩니다. 애초에 이 자체가 하나의 분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개씩 잘라서 하는 게 불가능한 거야. 이 자체를 그냥 유리화시키는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공통분모를 곱해서 분모가 항이 두 개일 때는 함부로 약분시키면 안 됩니다. 물론 이거랑 똑같은 애가 만약에 여기에 루트 3 더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6이 있으면 이렇게 통째로 약분시키는 건 가능해. 곱해져 있는 수를 통째로 약분시키는 건 가능하다고. 분모가 항이 두 개인 애는 한쪽만 절반만 약분시키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가끔씩 이상한 계산들을 하길래 좀 이런 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적어주는 거고요. 얘는 항이 분모가 두 개니까 무조건 뭐 해야 돼? 유리화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이 해보면 조금씩 익숙해지는 게 루트 3 빼기 루트 2의 켈레는 루트 3 플러스 루트 2인데 합차공식을 하면 1이잖아요. 1. 아예 머릿속에서 1 되겠구나 생각하고 1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어야 될 거는 이 2에다가 즉 분자만 살아남아서 곱해지는 거지 켈레가. 그래서 최종 답은 2 루트 3 더하기 2 루트 2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 루트 6분의 이건데 이걸 유리화시켜주면 루트 6으로 유리화를 시켜야 되겠죠. 루트 6으로 유리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물론 루트 2를 약분시킬 수 있는데 분수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분리시키고 나서 결국 또 유리화시켜야 됩니다. 아니 분리시키고 나서 한번 유리화시켜 볼게요. 이거 분리시키면 루트 2랑 루트 6이 약분되니까 루트 3분의 15 이렇게 분리시키면 루트 3과 루트 2가 약분이 되니까 루트 2분의 2 그래서 얘는 분모분자 루트 3을 곱해서 유리화시켜주면 3이 15랑 약분되니까 5 루트 3 루트 2분의 2는 2가 루트 2의 제곱이니까 절반 약분시켜버리면 루트 2가 하나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원래 원칙은 분모 분자에 뭐를 곱해서 루트 6을 곱해서 맞지? 계산하면 6분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이렇게 분배법칙하면 15 곱하기 루트 10, 2, 6, 10이니까 2 루트 3이거든. 그럼 15를 곱하면 30 루트 3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6, 3, 18이거든. 18은 9, 2, 18이니까 3루트 2거든. 그래서 2를 곱하면
마이너스 6루트 이렇게 바뀌거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물론 계산을 거쳐야 되는데 선생님이 살짝 암산했습니다. 6분의 30루트 3은 6이 약분되니까 5루트 3이 되고 6분의 마이너스 6루트 2는 6이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수가 좀 커지고 나서 또 그걸 빼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근데 이제 약분이 되는 게 보일 때는 약분을 시키고 유리화시키면 오히려 조금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도 있다 정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 실수를 큰 거부터 차례대로 쓰라 했는데 누가 제일 클까요? 누가 제일 클까요? 얘는 5루트 3 마이너스 2. 얘는 2루트 3 더하기 2루트 2. 얘는 루트 2 더하기 3루트 3. 그래서 우리는 루트 2와 루트 3과 루트 2의 근사값을 알고 있으면 근사값을 넣어서 간단하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날 때는 누가 큰지 쉽게 알 수 있고요. 근데 그 차이가 소수점 막 셋째 자리에서 차이가 날 정도로 미세하게 비슷한 수다. 그럴 때는 크기 비교를 정밀 비교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문제에서는 어떤 문제가 다루냐면 우리가 크기 비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물론 고3 때까지 계속 사용할 거예요. 이 크기 비교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두 수를 빼서 뺀다. 두 번째는 두 수를 아주 크거나 작은 수일 때는 나눈다. 이게 크기 비교의 원칙이에요. 빼면 어떻게 되는데, 자, A라는 수와 B라는 수가 있는데 뺐는데 양수가 나왔어요. 그럼 A, B 중에 누가 큰 거야? 당연히 A가 크다는 얘기지. A에서 B를 뺐는데 0이 나왔어. 그럼 A와 B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A에서 B를 뺐는데 음수가 나왔어. 그러면 A, B 중에 누가 큰 거야? 빼는 D의 수가 큰 거야. 그러니까 음수가 나온 거지. 나눈다도 볼게요. 자, 어떤 양수 기준으로 할게요. 그럼 A분의 B가 1이 나왔어. 그럼 부모분자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A분의 B가 양수인데 1보다 큰 수가 나왔어. 아, B가 A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다음 A분의 B가 1보다 작은 수가 나왔어. 부모가 크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A가 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기 비교를 하는 기본 원칙은 두 수를 빼거나 두 수를 나눠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는 기억에 나온 수와 니은에 나온 수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볼게. 그럼 기억의 값에서 니은의 값을 빼보자는 거지. 그럼 기억의 값은 루트 2 더하기 3루트 3이고 빼기 니은의 값은 항이 두 개니까 괄호하고 반드시 적어야 돼. 분배 법칙. 2루트 3 더하기 2루트 2거든. 그럼 두 개를 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루트 2 더하기 3루트 3에서 분배 법칙 하면 마이너스 2루트 3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3루트 3에서 2루트 3을 빼면 루트 3은 하나가 나올 거고 루트 2에서 마이너스 2루트 2를 빼면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거든. 근데 루트 3과 루트 2 중에 누가 크니? 루트 3이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뺀 값이 뭐가 돼? 양수가 되는 거지. 뺀 값이 양수가 됐으니까 기억과 니은 중에 누가 크다? 즉 기억이 니은보다 크다. 왜 뺐을 때 양수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기억과 니은의 크기 비교는 끝난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기억과 니은의 크기 비교가 끝났으니까 이제 토너먼트를 해야 되겠네. 니은과 디귿 중에서 누가 클까? 그럼 이제 니은과 디귿을 크기 비교해 보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니은에서 디귿을 한번 빼버리자고. 그럼 니은은 2루트 3 더하기 2루트 2고 빼기 디귿은 5루트 3 빼기 루트 2야. 그럼 계산을 하면 2루트 3에서 빼기 5루트 3을 하면 마이너스 2루트 3이 되고 2루트 2에서 빼기 루트 1을 하면 더하기 3루트 2가 되는 거야. 순서를 바꿔서 굳이 적어주면 3루트 2가 양수니까 앞에 적고 뒤에다가 마이너스 2루트 3을 적었다고 보자고. 누가 클까? 우선 루트 2랑 루트 3이니까 비교 안 되는데요. 그럼 고치면 되지. 자, 숫자를 다 집어넣어 버려. 3이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얼마가 돼? 제곱이 돼서 9 곱하기 2가 되니까 첫 번째 수는 루트 18이 되는 거야. 즉 루트를 앞에 개수를 넣어서 루트 안에 있는 수로 비교해 보자는 거지. 그 다음 2루트 3은 루트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12가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0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루트 18이 루트 2보다 크니까. 그럼 누가 큰 거야? 즉 양수 나왔으니까 니은이 D급보다 큰 거지. 니은이 D급보다 큰 거지. 됐어요? 결국은 기역이 니은보다 크고 니은이 D급보다 크니까 크기 순서 어떻게 나왔어요? 기역이 가장 크고 니은이 그 다음이고 D것이 그 다음이고 이렇게 해서 큰 것부터라고 했으니까 차례 돌아서 썼으니까 답을 적을 때는 즉 기역, 니은, D것 큰 것부터 적으라 했으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얘가 2루트 3 더하기 아까 전에 잠깐만요. 2루트 3 더하기 2루트 2 맞고요. 그 다음 D것은 아까 전에 얼마였지? 5루트 3 빼기 2루트 2였지. 그럼 이렇게 하면 지금 2루트 3 빼기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3루트 3. 아, 선생님이 계산 지금 뭐 잘못했네요. 뭘 잘못했어? 2루트 3 빼기 5루트 3인데 마이너스 3루트 3이지. 이거 잘못했어요. 맞지? 개수 계산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맞겠고요. 그럼 여기서 얘가 지금 3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계산 잘못했어요. 그럼 얘가 27이 되니까 0보다 어때? 작다가 되겠네. 그럼 작다가 되니까 크기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즉 누가 크다? D것이 더 크다. D것이 더 크다. 그럼 우리는 기역, 니은, D것 중에서 제일 작은 애가 누구다? 니은이 되는 거야. 그럼 기역하고 D것하고 또 크기 비교를 또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역에서 첫 번째 크기 비교했고요. 두 번째 크기 비교했고요. 세 번째 크기 비교 기역에서 D것을 빼버릴게요. 이번에는. 기역은 루트 2 더하기 3루트 3이고 빼기 그 다음에 D것은 5루트 3 빼기 루트 2니까 계산을 해버리면 루트 2 빼기 루트 2니까 2루트 2고요. 3루트 3 빼기 5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2루트 3이네. 그러면 2루트 2는 루트 8이고요. 2루트 3은 마이너스 루트 10이니까 얘는 뒤에가 크니까 음수네. 그래서 뺐는데 음수라는 거는 누가 D것이 더 크다. 그래서 크기 비교가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제일 큰 거는 D것, 그 다음 기역, 그 다음에 니은 이렇게 해서 크기 비교가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계산하다가 개수를 2 빼기 5인데 2로 잘못 적어놓고 계산을 하는 바람에 크기가 잘못됐는데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D것, 기역, 니은의 순서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다 크기를 빼서 비교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리고 근사값을 알고 있으면 좀 쉽다고 했잖아. 이거 얼마야? 1.7 3을 곱하면 5.1 얘는 1.4 5.1을 더하면 대충 얘는 6.5 얘는 6.5입니다. 얘는 1.7 곱하면 3.4 더하기 얘는 1.414니까 곱하면 2.8 대략 계산해도 6.2 얘는 6.2 정도 되네. 그 다음에 얘는 5루트 3 루트 3 1.7이니까 5일은 5줄 30 8.5에서 루트 2는 1.4 빼면은 8.5에서 1.4를 빼면 7.1 자 여기서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는 D것이 확연히 크다 맞지? 그 D것이 큰 줄 알고 있고 1등 그 다음 기억 넣은 중에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이게 막 6.2고 6.3이었으면 혹시나 셋째 자리에서 올라오는 애가 있으면 역전될 수 있으니까 정밀 비교를 해야 돼. 하지만 두 수가 0.3이나 차이나. 그러니까 기억이 크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게 6.2고 얘가 6.2거나 6.3이었으면 둘째 자리에서 곱해지면서 올라오는 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0.1 정도 차이는 비교해야 되는데 0.3 정도 차이 나니까 이거는 비교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근사값으로
디귿, 기역, 이연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한 차이가 날 때는 반드시 정밀 비교, 즉 두 수를 빼서 양수인지 영인지 음수인지를 체크해서 크기 비교의 원칙대로 해서 정밀 비교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문제. 곱셈 공식을 사용하는데 무슨 공식 써야 되겠니? 보니까 200을 기준으로 4 작은 수, 4 큰 수네. 그럼 합차 공식을 써야 되겠다. 200 빼기 4. 200 더하기 4. 자, 200의 제곱. 그럼 4만이네, 4만. 빼기 4의 제곱은 16이네. 그래서 4만에서 16을 뺐으니까 3만 9,900, 그 다음에 84.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 얘도 누구를 기준으로? 5를 기준으로 0.4 작고 0점 큰 수네. 따라서 얘는 5 플러스 0.4. 얘는 5 마이너스 0.4. 계산해주면 25 빼기 0.4의 제곱은 0.16이거든요. 따라서 25에서 0.16을 빼면 24.84.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이 문제 시험에 잘 나오니까 별표 쳐놓고요. 어떤 수의 값이 유리수가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근데 보면 뭐가 보이지? 루트가 보여, 루트가. 루트는 유리수 아니잖아. 무리수잖아. 근데 유리수가 된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루트는 막 계산이 되다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쌤쌤 돼서 사라져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식을 싹 정리해서 루트가 있는 부분은 루트가 있는 부분끼리 정리정돈을 하고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정리정돈을 하는 거야. 그래서 빠르게 정리합니다. 이 문제 나오면 a 빼기 b의 제곱이니까 a 제곱하면 4 곱해서 2배 하면 마이너스 4루트 7 b 제곱하면 플러스 7 그 다음 분배법칙하면 마이너스 3k 그 다음 분배법칙하면 플러스로 바뀌고 2k 루트 7 자, 이 정리정돈 합시다. 루트가 있는 거는 루트 있는 거 이거는 따로 빼고 루트 없는 것끼리 계산하면 즉 11 빼기 3k 루트 없는 거고요. 루트 있는 거를 양수부터 먼저 적을게요. 그리고 개수끼리 계산해서 2k 루트 7 빼기 4 루트 7 따라서 2k 빼기 4의 루트 7 즉 분배법칙 했을 때 나와야 됩니다. 이러면 2k 루트 7 나오고 이러면 마이너스 4 루트 7 나오지. 그래서 정리정돈을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식을 적은 거예요. 근데 이 식의 값이 뭐가 돼야 돼? 유리수가 돼야 됩니다. 유리수인데 루트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 기억합니다. 루트 앞에 곱해진 개수가 0이 되면 0 곱하기 루트 7은 루트 7을 없애버리니까 즉 유리수만 남게 됩니다. 무리수는 사라집니다. 얘는 사라집니다. 따라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지? 루트 앞에 개수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 따라서 1차 방식을 풀면 k의 값은 2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이 k는 4가 돼야 되니까 k는 2가 들어가면 성립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유리수 k 값을 구했다. 2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가끔씩 문제에서 k 값을 구한 다음에 이거를 계산한 유리수의 값은 얼마입니까? 이래. 그럼 k를 구했으니까 k를 여기도 넣어줘야 되지. 그럼 얘는 0이 돼서 사라졌으니까 2를 넣으면 11 빼기 6이니까 이 유리수의 값은 5라는 유리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찾아라 할 때도 있고 k를 찾아라 할 때도 있고 이거의 값을 계산한 유리수의 값과 유리수가 되게 하는 k의 값을 두 개를 더하라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 지시에 맞게 찾아주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반드시 정리정돈 한 다음에 루트를 묶어주고 분배법칙으로 그리고 루트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 24번 옳지 않은 것은 자 암산해볼까요? a제곱 5고요. 그 다음에 곱해서 2배하면 마이너스 2루트 10이고요. b제곱은 2인데 근데 2랑 5는 더하면 7이 되잖아. 맞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a제곱과 b제곱은 숫자일 때는 더해서 바로 한 번에 적어버릴게요. 굳이 뒤에다가 2를 따로 적지 않을게요. 그래서 얘는 계산이 맞고요. 자 얘도 빠르게 해볼까요? 이거 제곱하면 2의 제곱은 4, 루트 3은 3이니까 곱하면 12. 얘는 제곱하면 7. 자 제곱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로 바뀝니다. 그러면 10이랑 7을 더했으니까 19 맞나? 맞네. 그럼 곱해서 2배만 하면 되겠네. 자 곱하면 하나는 양수가 하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고요. 그럼 이걸 2배 하면 4가 되고 루트 3과 루트 7을 곱했으니까 4 루트 21 맞네.
얘는 합차 공식이네. 1제곱 빼기 루트 10제곱. 1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9 맞네요. 그 다음 얘는 루트 6 곱하면 6이고 동량 2루트 6이랑 마이너스 5루트 6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3루트 6 되겠네. 그 다음 2 곱하기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10 되겠네. 그래서 계산해주면 6이랑 마이너스 10은 숫자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 더하기 3루트 6인데 왜 마이너스 3, 이거 보면 뭐야? 2루트 6이고 마이너스 5루트 6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5루트 6 때문에 마이너스 3루트 6 돼야 된다 맞지? 얘가 잘못됐네. 됐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답은 4번 되겠네요. 또 얘는 계산 빠르게 하면 되지. 이러면 루트 2가 2로 바뀌어서 3이라고 곱해지니까 6 될 거고 내항의 9번 2루트 2고 외항의 9번 마이너스 3루트니까 두 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것이고 숫자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따라서 동량 숫자 계산해주면 6 빼기 2는 4니까 루트 2는 그대로 자기 한 개 남았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연습을 해줍니다.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합과 곱을 줬다 할 수 있는 게 뭐지?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합과 곱을 주면 저 합을 이용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떻게? 저 합을 제곱을 하면 됩니다. 근데 같지 않아요. 아직은 왜? 얘는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2ab 더하기 b제곱 가운데 한 2ab가 나오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 2ab를 없애주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차의 제곱을 구하라 이러면 어떡할까? 그래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합을 제곱하면 차의 제곱이랑 비슷하게 나와. 그래서 합을 무조건 제곱을 합니다. 근데 얘는 마이너스 2ab가 나오고 얘는 플러스 2ab가 나오잖아. 그럼 플러스 2ab가 마이너스 2ab가 되려면 뒤에 누가 있어야 될까? 2ab를 없애주고 마이너스 2ab가 생기기 위해서 마이너스 4ab가 있으면 즉 마이너스 2ab는 2ab 마이너스 4ab 즉 이렇게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 나오는 항을 조절해 주는 거야. 어떤 문제에서 만약에 a제곱 플러스 5ab 더하기 b의 제곱을 누가 만약에 차를 단서로 줬어. 이번에는 차를 가지고 구하래. 그럼 뒤에다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2ab가 나오는 애야. 가운데 항이. 제곱은 똑같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돼. 근데 플러스 5ab가 돼야 되잖아. 마이너스 2ab가 플러스 5ab로 가야 되니까 예를 들어 수직선에서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 2에 있던 애가 플러스 5까지 올라가려면 몇 개가 더 필요해? 7개가 필요하지. 그래서 뒤에다가 7개 ab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2ab 더하기 7ab는 플러스 5ab가 되잖아. 그래서 이 뒤에는 항상 부호를 계산했을 때 이게 되는지 체크하고 적습니다. 반드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의 단수를 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 거는 뭐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찾아낼 수 있다. 요거 찾아냅니다. 먼저. 계산할까요?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 a 더하기 b는 3이래요. 제곱하면 9가 될 거고요. ab는 2래요. 여기서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값은 5라는 걸 알아낼 수 있겠네요. 이거 두 개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 이 식을 계산하는데 우리는 a가 누군지 모릅니다. b도 누군지 모릅니다. 그럼 방법은 우리는 합과 곱과 제곱을 이용한 곱셈 공식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이거를 차라리 곱해버리자는 거지. 그럼 이 식을 곱해버리면 식이 어떻게 될까요? 자, 계산해 볼게요. 이꼴. 자, a제곱 b제곱 곱하면 a제곱 b제곱 되고, 자,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a제곱이 되고,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b제곱 내항의 곱 외항의 곱 계산했고요. 상수끼리 곱하면 4가 됩니다. 자, 이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a제곱 b제곱이란 거는 누구예요? ab를 제곱한 게 바로 지수법칙에 의해서 각각 제곱되잖아. 왜? 제곱의 의미는 ab를 두 번 곱하는 거잖아. 결국 a를 두 번 곱하고 b를 두 번 곱한 거니까 이렇게 지수가 차수에 그대로 붙으면 되는 거야. 근데 ab가 있잖아. 요거를 제곱한 게 얘니까 얘는 바로 2의 제곱 4가 되는 거지. 근데 이 두 개를 또 가만히 보니까 2로 묶어주니까 어떻니?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바뀌네. 즉 분배법칙을 쓰니까 결국은 4에다가 요거의 값은 아까 전에 5라고 구해놨다 맞지? 그래서 5, 2, 10이 되고 제일 뒤에 상수 4가 있었어요. 4 더하기 10 더하기 4니까 결국 우리는 이거를 전개해서 문제를 풀어보니까 18이다 라는 답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곱셈 공식을 가지고 이제 푸는 문제들은 계산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많은 문제를 풀고 또 잘 풀리면 안 틀리면서 속도를 좀 높이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 좀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풀이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